네, 뜨거운 감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제와 달리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죠. 양시장 모두 2%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모처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가자 제약바이오야. 그래서 저희가 제발 좀 가자 제바라고 한번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제발 좀 가자 제바야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네. 그만큼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어요. 사실 네. 시장에서의 관심은 뭐 여전히 코로나19도 있고 백신도 뜨거운데 왜 제바가 못 갔을까요? 상당히 오래전에 한번 미리 달렸었죠. 네, 예. 강하게 달렸었죠. 강하게 달렸었죠. 그게 벌써 2015년, 16년도의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IT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었던 시기였었죠. 오직 제약바이오만이 두세 배는 뭐 보통이고요. 서너 배까지도 충분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시대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약 1년 반 가까이를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당시에 평균 PER이 무려 45배에 달할 정도로 평균이 45배입니다. 지금 개별 기업이 45배다라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PER인데 평균이 45배였습니다. 그만큼 높은 그 부분들을 나타냈었는데 그 왜 옛날 얘기를 하느냐라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때 당시 기대감이었고요. 이제는 성적표입니다. 그때는 전임상과 일상만 들어가도 상한가 한두 번은 뭐 그냥 웃은 얘기가 됐었죠. 그렇지만 그 뒤에 뚜렷하게 임상에 성공한 기업이 있을까요?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임상에 관련된 부분, 특히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임상을 성공한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고요. 최근에 또 그런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가시성이 들어왔었던 삼성까지 왔던 기업들이 결국 삼성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일부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심을 좀 악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는 코로나 백신과 그 치료제 얘기를 하자면 백신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부터 국내산 제품이 아닌 해외산 제품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국내산 백신 개발하겠다라는 수많은 기업들 지금 조용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몇몇 기업에서 치료제를 만들어내겠다. 지금 IPO를 하는 기업조차도 치료제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이렇다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투자처가 뚜렷하죠. 네. 전기전자라든지 IT라든지 투자처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그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관심은 끌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좀 지친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를 소외시했던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HLB 악재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제약바이오에도 투심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개별 이슈고 또 지난 이슈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선위에서는 일단은 그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소명의 자리이지 LCB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공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쪽에서 페일이란 단어를 이런 어떤 미팅 자리에 썼는데 그게 이제 뭐 미팅 자리에 썼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언론에 보도한 거 저도 봤는데 보도자료라고 해서 LCB에서 보도자료란 명의로 회사 명의로 9월 달인가요? 9월 17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성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 HAB 사태를 단순하게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HAB가 왜 임상 3상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게 회계적인 여러분들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연구비와 개발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성공하면 개발비라는 회계 처리를 통해서 비용을 감가상각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나눠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나눠서요. 당연히 나눠서 처리하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임상에 실패하게 되는 순간 이건 연구비 항목이 되면서 그동안 썼던 모든 비용을 일시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럼 회사는 임상에 대한 실패, 회계상 비용의 과다로 인한 적자의
막대한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코 투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이런 기업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좀 냉정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공매도 문제인데요. 네. 약간 공매도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없어질 수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언젠간 다시 공매도가 시작이 될 테고 그렇다면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제약바이오들의 경우에는 타겟이 되기 쉬운데 그렇죠.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항상 그것을 염두하시거든요. 이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라는 그 시한부 판정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도 위축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없애겠다는 얘기 많은 분들이 청원까지 하지만 네. 없애겠다는 얘기를 단 한 번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공매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만 연기됐을 뿐인데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얘기하면 제가 기업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떤 뭐 미국의 어떤 특정 기업이 공매도 사태가 한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거 예를 들 게 아니라 테슬라 예를 들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테슬라도 막대한 자금이 공매도가 참여를 했었던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죠. 하지만 그 공매도 세력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견조하게 주가 흐름들이 이어지고 기업의 실적이 좋다 보니 공매도 세력이 바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기억으로 대략 한 400억 불 정도 공매도 세력이 손해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매도 이꼬르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기업이 이런 것들 지금 셀트리온 뭐 회장께서도 우리가 치료제를 곧 만들어낼 것이다. 치료제가 탑티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게 정말로 맞는다라면 근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다라면 공매도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오히려 공매도를 때리는 측에서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식을 봐야지 공매도가 들어오면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고 본다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에 자신감이 없는 거고요. 그러한 기업은 투자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피해를 투심에 또 영향을 미칠 수 네. 있을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기업의 본질 가치다. 그렇죠.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또 네. 램시마, 트룩시마 잘 팔려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본질 가치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백신이 접종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백신 예. 상륙해서 뭐 수송차를 바꿨다느니 어쨌다느니 예, 뭐 온도가 해프닝들이 좀 내려갔다니 있었죠. 예.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내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제약바이오에도 뭔가 트렌드가 좀 바뀔까요? 뭐 주사기라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이 바뀔 것인가라고 네. 봤을 때 현재 지금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백신이 나오고 있죠. 출하가 됐고 네. 내일부터는 이미 제 지인도 내일 대상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지금 맞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신은 뭐 맞겠다라는 분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저도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백신은 사균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병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백신 접종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이제 3월 달에 결국 IPO를 하죠. 그럼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뒤의 얘기죠. 이거 이제 공모가가 65,000원 밴드 상단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또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컴프레스콜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각광을 받을 거니까 그건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잠깐 언급하시다시피 주사기라든지 의료 기기 업체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또 오늘 이제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 조정을 받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죠. 따라서 뭐 전반적인 의료 기기 업체들이 오늘 강한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 이렇게 국한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이 되잖아요. 청약 전략 따로 있는지 지금 SK 케미칼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서서히 현금화해서 청약을 노려야 되는지 네. 계속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청약을 한번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에 청약 제도가 바뀐 게 2020년만 하더라도 다다익선이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받았고 돈이 1억 미만 갖고 청약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받지 못했던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저 같은 뭐 분들이나 뭐 다 모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 주식을 못 받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 소액주주분들 1억 미만에 있으신 분들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청약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이거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만 청약을 못 받았다고 해서 청약 이후에 따라서 하는 것은 SK 바이오팜에서도 보여지듯이 반토막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청약은 받으시되 청약을 못 받았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냉정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소외됐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할 때 제약바이오가 정말 강하게 올라와서 예. 이제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주지 않을까? 저희가 또 방송에서도 계속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좀 좋게 봐도 괜찮을지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기대감일 수도 있죠. 네. 어떤 근거 없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많이 빠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간다라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보는 관점도 일부 있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계좌에. 제약바이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와 IT만 있는 상태에서 제약바이오를 굳이 내가 사야 될까? 좀 고민하시겠죠.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내가 IT나 현대차 같은 경우 물타기를 하는 게 낫지 제약바이오가 안 올랐으니까 올라가겠거니 어떻게 보면 감나무 밑에서 감을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건지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쌓이신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내린 결론을 다른 투자자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냉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못 올랐었던 부분들 그 사이에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IT 대형주보다는 못했었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사.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한번 이 시점에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 차원에서 어떤 이벤트 또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실제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나 많은 기업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임상에 뛰어들었지만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내놓은 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경우는 치료제로서 효과를 내고 있고 네. 실제로 사용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유럽에서 허가 절차를 밟는다, 본격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오르는 네. 거잖아요. 이런 이벤트 뉴스들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주목할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팩트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임상 3상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 긴급 임상이 이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혈장 관련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장에 직접 하는 그러니까 중환자 위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속도를 내야 됩니다. 지금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인도에서도 지금 치료제가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나왔고 글로벌 각국들이 다 기본적인 치료제들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범용적으로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처럼 범용적으로 쓰이는 백신을 만드는 치료제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국한된 치료제들은 이미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임상 3상과 후임상까지 들어가면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해 주시고 투자를 하시려면 그 해당 기업만 직접적인 투자하시고 지금 아직까지 2상, 3상에 못 들어간 치료제 같은 경우는 속도전에서 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실적 모멘텀 역시나 필요하다라는 것도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죠.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셀트리온은 7.62%의 강한 흐름을,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1%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수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